차가운 겨울바다에 뛰어들어 여성 2명을 구해낸 김진훈 씨가 오늘 해경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표창으로 받은 포상금을 장애인 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혀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수의 보복성 인사 의혹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이 발령난 신안군이 먼저 인사교류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사교류 과정을 살펴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적지 않습니다. 오는 4월 총선부터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춰집니다. 하지만 올바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3월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총회에서 박람회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불편한 몸으로 차가운 겨울바다에 뛰어들어서 여성 2명을 구해낸 용감한 시민 김진훈 씨 사연 얼마 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이전에도 바다에 빠진 낚시객들을 여럿 구조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표창으로 받은 포상금도 장애인 단체와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추락하는 차량을 목격하고 차가운 겨울바다에 뛰어든 48살 김진훈 씨. 강직성 척추염을 앓아 성치 않은 몸이었지만 맨손으로 유리창을 뜯어내고 60대 여성 2명을 구조했습니다. 오늘 김 씨에게 해양경찰청장 명의의 표창장과 굿네이버스의 희망 영웅상이 수여됐습니다. 추락 차량 탑승자를 살신 성인의 정신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소중한 인명을 구조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낚싯배 선장으로 근무하는 김 씨는 이전에도 갯바위에서 추락한 낚시꾼들을 여럿 구조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전자분이나 옆에 동승하신 분들의 몸부림을 보면 누구나 뛰어들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팠던 몸이 싹 낫는 것 같습니다. 뿌듯합니다. 어릴 적 김 씨의 고향 인근에는 태풍으로 어선들이 좌초돼 수십 명이 숨졌고 그중에 한 명은 김 씨의 큰아버지였습니다. 당시 큰아버지를 잃은 아픔은 김 씨에게 해난 인명구조의 중요성을 새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나 저희 친정들이나 그래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친가 쪽에서도 그렇게 통곡을 하고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 그런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김 씨의 영향 때문인지 김 씨의 아들은 인명구조 자격증을 갖추고 해난 구조대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척추염 증상이 악화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마음만은 가뿐하다는 김진훈 씨. 김 씨는 이번에 받은 포상금을 평소에 후원하던 장애인 시설과 나누겠다는 뜻을 밝혀 주변을 더욱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고흥 군수의 발언을 외부로 유출한 6급 공무원을 신안으로 발령하면서 보복성 인사다라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고흥군은 신안군이 먼저 인사교류 제안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군청 6급 공무원 A씨의 신안 홍도 발령에 보복성 인사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송기근 고흥군수의 촛불 집회 폄하 발언이 외부로 유출됐고 A씨가 유출자로 지목돼 인사조치됐다는 겁니다. 고흥군은 보복성 인사가 아닌 인사교류였다며 신안군에 책임을 떠넘깁니다. 신안군에서 우리 군의 그 시설직 6급 1명을 파견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명을 선발해서 보낸 셈입니다. 하지만 신안군의 입장은 다릅니다. 신안군의 제안이 아닌 협의를 통한 인사교류였다는 겁니다. 저희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저희 신안군과 고흥군이 상호 협의를 해서 1대1 교류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흥군이 먼저 인사교류를 제안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안군청 공무원 B씨는 1월 2일자로 홍도관리사무소로 발령난 상황.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닷새 만에 고흥군으로 인사교류됐습니다. 고흥군이 갑자기 인사교류 제안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입니다. 또 두 지자체 간 인사교류 공문에는 대상을 6급 시설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인사교류를 논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흥군의 보복성 인사 논란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자 신안군이 고흥군을 위해 말을 아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보복성 인사조치 의혹 논란 속에 섬은 유배지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안 지역 수많은 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수시가 지난 8일 단행한 승진과 전보 인사에 대해 기준과 원칙이 없는 불공정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논평을 통해 총무과나 회계과 등 특정 부서의 직원들을 장기적으로 반복 배치하면서 기피부서 근무자 등 개인적 고충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그러면서 불공정한 인사는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만큼 적극적인 조직 진단과 명확한 인사 원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수시 노인 전문 요양병원의 운영 비리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가족 채용 과정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부원장의 부인을 병원 사회복지사로 채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여수 여성인력센터 취업박람회의 알선 절차에 따랐다고 해명했지만 센터 측이 이에 대해 즉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여성인력센터는 지난해 5월 취업 알선 이전 이미 채용돼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었다고 밝혀 미리 가족을 채용한 뒤 공개 채용을 위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수시 노인전문 요양병원은 행정부원장의 부인을 채용한 뒤 임금을 1,496만 원 추가 지급한 상황이 확인돼 지난달 환수 조치된 가운데 운영 비리에 대해 여수시와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제한 금지 행위가 확대됩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인지도 상승과 후원금 모금 등을 위해 진행된 출판기념회는 물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의정보고회도 제한된다며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역구에 출마하려는 입지자들 가운데 공무원과 언론인 등도 16일부터는 해당 직위에서 사직해야 합니다.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통해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춰졌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90여일 앞둔 시점에서 이들의 올바른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은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당사의 이견과 공방 끝에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때는 지난해 12월. 1년 넘게 이어져온 공방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면서 청소년들의 참정권도 확대됐습니다. 특히 기존 선거법에 따라 치러진 최근 선거를 되짚어볼 때 꾸준히 투표율이 올라간 것도 이들의 선거 참여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생각으로만 머물렀던 것들을 앞으로 교육 문제나 청소년 관련 정책과 관련해서는 좀 자기 목소리를 당당하고 강하게 내기를. 그러나 선거를 90여일 앞둔 시점에서 청소년들의 선거 참여를 위한 후속 절차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유권자들이 대부분 학생들이다 보니 학습권과 수업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입법 보완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연령 하향이란 명분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마련돼야 하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정리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예비 후보자들의 명함 배부, 그리고 연설, 의정보고의 개최 금지 여부, 그리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사립학교 교원의 포함 여부 등이 있습니다. 교육당국도 청소년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에 바빠지고 있습니다. 자칫 사전 준비 없이 선거를 치를 경우 위법 행위 발생과 학교의 정치화 등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찾아가는 선거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연결해서 전남 선관위와 MOU 체결을 하고 또 함께 연구해서 활동체험성 중심의 그 선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개학 이후 실시되는 선거 교육만으로 선거를 효율적으로 치를 수 있을지, 선거에 참여하는 대부분이 고3 수험생이다 보니 선거 교육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지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와 권리 확대를 위해 개정된 공직선거법. 자칫 철없는 어른들 때문에 속 깊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비난이 나오지 않도록 후속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양시가 인용한 통계청 자료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통계청의 살고 싶은 우리 동네 서비스에서 광양시 중마동이 전국에서 신혼부부가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제시됐다며 편리한 대중교통과 저렴한 집값 등을 근거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통계의 경우 입력 지표에 따라 순위가 달라져 광양시에 유리한 지표만 인용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연초 인구 늘리기 정책의 하나로 통계를 인용했다며 결과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지역 기업 10곳 가운데 4곳은 설 상여금 지급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순천 상공회의소는 관내 19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상여금 지급 계획 등을 조사한 결과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지난해보다 11%포인트 감소한 60%에 그쳤고 나머지 40%의 기업들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상인은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업체의 비율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순천시가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공식화했습니다. 오는 3월 국제원예 생산자협회 총회에서 승인을 받겠다는 계획인데 이 승인 여부가 행사 유치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올 초 열린 순천시 신년 브리핑. 순천시장은 이 자리에서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공식화했습니다. 정원박람회 10주년이 되는 해인 2023년 두 번째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승인을 받기 위한 후속 절차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 승인기구인 AIPH, 국제원예생산자협회가 다음 달 11일부터 4일간 현지 실사에 나섭니다. 현지 실사가 끝나면 오는 3월 미국에서 열리는 AIPH 제72차 총회에서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순천시는 총회 승인을 거쳐 오는 7월 기획재정부에 국제행사 최종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봉화산, 원도심, 동천과 하포 와온해안을 서로 연결해 순천형 정원가도를 만들겠다는 기본 구상안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총회에 앞서 의회 동의 절차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민들에게 어떤 그 동의를 좀 얻고 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비로만 할 수 있는 국비가 과연 지원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한 그 사업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440만 명의 관람객이 찾은 2013년 정원 박람회. 박람회 개최 10년 만인 오는 2023년 다시 정원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한 순천시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오늘 오전 5시 20분쯤 여수시 율천면의 주택 가건물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주인 57살 A씨가 조립식 가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A씨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60대 어선 선장이 해상에서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여수 해경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쯤 여수시 남면 안도 인근에서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2톤급 어선이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표류 어선 선장 A씨가 혼자 조업을 나갔다는 A씨 부인의 진술과 선박에 그물이 없다는 점을 토대로 조업을 하다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보고 구조종과 민간 선박을 동원해 표류 어선 주변 수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왕조 2동 14통 대주아파트 101동 104동 105동 주민 60만 6천 원, 여수시 만덕동 10통 주민 31만 7천 원, 순천시 왕조 2동 31통 왕지초 주변 주민 30만 5천 원, 여수시 둔덕동 한려아파트 12통 주민 27만 원, 국동 8통 주민 20만 4천 원, 여수시 동문동 새마을협의회 20만 원, 둔덕동 한려아파트 주민 20만 원, 화양면 창무마을 주민 20만 원, 돌산읍 죽포 자율방범대원 1동 20만 원, 서기마을 박희호 김인자 15만 원, 여수시 여천동 송재원 12만 원, 12통 주민 10만 원, 28통 주민 10만 원, 주삼동 대광 오투빌 분여회 10만 원, 돌산읍 금천마을 주민 10만 원, 여수시 돌산읍 서기마을 노인회 1동 10만 원, 송도마을 주민 10만 원, 예교마을 주민 10만 원, 화양면 낮은마을 주민 10만 원, 장등마을 주민 10만 원, 여천 가구갤러리 침대백화점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순천시가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 전자출결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순천시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자출결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시스템 도입에 따라 오늘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출결 시스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순천 지역에는 221개 어린이집에서 8,500여 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생활 환경 개선에 나섭니다.